헤드라인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추징금 10억 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행위 취소해소를 제기해 모범적 승소 사례를 남겼습니다. 형사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소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돼 지난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 520%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납치해 해머로 협박하며 감금한 불법 사채업자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장애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후 불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알선해준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차경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징금 10억 원을 회피하려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추징금 미납자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10억 원을 고스란히 물게 됐습니다. 검찰이 내민 카드는 사회행위 취소해소, 검찰이 민사소송을 내 승소한 모범적 사례였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30일 H기업의 전 대표 안모 씨는 재임 기간 중 배임 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서울시에서 전주시로 위장전입까지 합니다. 재산이 한 푼도 없을 경우 추징금 형의 시효인 3년이 지나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시효 3년을 19일 남긴 어느 날, 안 씨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전주지검이 안 씨의 9개 통장 중 1개 통장에서 42,414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 씨의 통장이 전주지검에 의해 전격 압류되면서 그의 추징금의 시효는 또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지난해 2월, 안 씨가 또다시 서울시 도봉구로 위장전입을 하면서 숨바꼭질의 무대는 전주지검에서 서울 북부지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태석 고강득 수사관. 과연 안 씨의 남은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 두 수사관은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안 씨가 판결 선고 17일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고가의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사회행위라 규정하고 사회행위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한 틀림없는 사행이다. 이게 사행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사행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안 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옵니다. 로펌 측은 검찰 수사관에게 안 씨의 재산 처분은 사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옵니다. 피보전 권리가 없습니다.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금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이를 민사소송 절차인 사회행위 취소 소송 절차에 의해 보존될 피보전 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추징금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씨의 재산증여 부분은 사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할지, 뭐라고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되자 두 수사관은 여러 법률 자문과 고민 끝에 이를 반박하는 답변을 보냅니다. 피고의 피보전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 가치를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 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수사관과 로펌 측과의 치열한 서명 공방은 1년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금도 발생의 법적 근거가 사법관계가 아닌 공법관계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 채권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즉 추징금이 재산형의 일종이라 하나 엄연히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채권인 만큼 다른 금전 채권과 차이가 없어 안 씨의 재산 증여는 분명 사회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여에 걸친 공방은 검찰 수사관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순서를 냈을 때 두 분은 이제 뭔가 해냈다. 내가 나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 굉장히 두렵고 낯선 업무 당황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과정 중에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다만 자기가 이제 사회 행위를 했던 것은 자기도 이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증여 행위를 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해달라. 한편으로 또 좀 미안하고 그런 인간적인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사람 보고. 이번 사례가 더욱 값진 것은 수사관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민사소송을 내서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끈질긴 수사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검찰청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청 직접 접수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자로 취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고소인의 인권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수사 필요성 없는 그런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 신속한 절차로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고소사건 전담검사로 공판부장 검사를, 조사담당관으로 검사 직무 대리를 지정했으며 고소사건 전담검사는 간이 조사 절차 대상 사건을 선별하고 조사 담당관의 확인 내용을 검토, 형사조정 의뢰 여부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또 조사 담당관은 수사 개시 전 단계로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간이 조사 절차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며 고소인 등과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달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검찰청에 서민의 공공함을 이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약점을 노려 더욱 활개를 치는 불법 사채업자들. 한술 더 떠 폭력 조직의 자금원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경 자영업을 하는 강모 여인은 급전이 필요해 사채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 매주 50만 원씩 이자만 1000만 원을 넘게 갚았지만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사채업자의 눈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가 숨어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10%씩 받는 거의 꽁지 이자죠. 500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50씩, 1년은 52주로 해서 연 52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 이자입니다.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다름 아닌 폭력 조직 안양 타이거파의 조직원 한모 씨. 한 씨는 폭력 조직원을 동원해 지방에 숨어 지내던 강 씨를 찾아내고 화물차로 납치한 후 건설자재 창고로 끌고 가 온갖 욕설을 하고 돈을 내놓으라며 해머로 위협했습니다. 강 씨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급기야 창고에 6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전화로 친언니에게 사정을 얘기해 돈을 갚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전형적인 조직폭력배 성향을 띤 사치업자라는 점입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하고 도망을 가자 조직폭력배의 인맥과 정보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납치해서 감금함으로써 채권 추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검찰에 붙잡힌 폭력 조직원 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해 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대 52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돈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급기야 폭력 조직원을 동원해 둔기로 협박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목줄을 죄어 끌어모은 자금으로 폭력 조직까지 키워온 불법 사채업자들. 그 불법적인 악의 고리들은 사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와 같은 서민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이를 통해서 건전한 대부업 질서와 공정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지청은 앞으로도 폭력 조직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와 자금원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SBBS 오정석입니다.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아무리 가짜가 만연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젠 장애인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불법적으로 장애인증을 발급받아 그 혜택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김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브로커를 통해 3급 장애인증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상급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자동차세 면제와 세금 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상급까지의 그 혜택이 참 무한정이 많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세금이 면제가 되고 등록세 주실 때 자동차세 그 외에 저게 없어지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죠. 이후 신 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3급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증 발급 신청서 상의 사진을 실제 장애인 사진으로 바꿔치기 한 후 이 장애인이 병원에서 대리 진단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떼어내고 그 진짜 장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그 다음에 담당 의사한테는 진짜 장애인이 의리인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다음에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형태다. 이런 게 속칭 환자 바꿔치기 수법인 거죠. 목포지청은 관내에서 대리 진단으로 만든 장애인증이 나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2000년도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업이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정상인이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가짜 장애인증 발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건 수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장애인증을 발급해준 알선 총책은 다름 아닌 모 장애인 단체 임원 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사람 바꿔서 하니까 원장님 뭘로 해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속도가요? 그죠. 원장님 뭘로 해주죠. 환자를 바꿔보세요. 이처럼 강 씨와 짜고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 높은 장애 등급을 의뢰했던 사람은 40여 명.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매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씩의 장애 수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공사 직원, 지방지 기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사람들까지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이용해서 허위로 장애인증 발급을 의뢰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장애인용 LPG 차량의 구입을 위해 강 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중고차 매매상과 짜고 건당 200에서 300여만 원의 소개비를 챙겼습니다.
강 씨의 감쪽 같은 범행 수법에 관련 기관들 역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변조됐을 리라고는 별로 제가 생각지도 안 해봤고, 또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변조를 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전혀 눈치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되지도 않고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알선 총책 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뢰인과 대리진단 장애인 등 5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병행에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김명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일반직 간부 승진 보직 변경 신고식이 대검찰청에서 있었습니다. 승진자 35명, 재경청 전입과 보직 변경자는 46명, 의정부, 고양, 인천 등 수도권청 전입과 보직 변경자는 16명으로 신고 대상자는 총 97명입니다. 이들은 신고 후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과 편안한 분위기의 다가회를 함께하며 새로운 보직에 임하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기업과 함께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7일 국내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기술 유출 예방과 유출 범죄 대응 방법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부 유출 행위를 주요 타겟 범죄로 선정하고 주요 국부 유출 유형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2010년 제1회 검찰 아카데미가 지난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1회 아카데미는 KECC 대표이사를 초청해 검찰 바로 알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검찰방송 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전국청 직원들도 동시간 검찰 아카데미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검찰 아카데미는 올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특별수사부장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전국 18개 지검 특수부장 검사 등 33명은 2010년 중앙수사부 주요 실천 계획과 타겟 범죄별 대응 계획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